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이하나. 오늘은 내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다. 상대방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김진수 씨.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다. 진수 씨의 부모님은 교양과 기품이 넘치는 분들이라 지금도 두 분과 대화를 할 때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신부님, 입장 준비하세요. 네, 금방 지금 나갈게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아, 긴장돼. 나는 신랑과 함께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 수많은 축하 세례를 받았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이어져 갔는데 피로연이 한창이던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다음은 신부의 직장 동료들에게서 축하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 함께 보시죠.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장내에는 어둠이 깔렸지만 하얀 스크린에 비치는 것은 그냥 검은 화면 뿐이었다. 뭐지? 고장났나?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리던 와중에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뭐야? 이거 내 목소리잖아?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눈치챈 순간 하객들도 같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온다던 축하 영상은 안 나오고 정작 나온 것은 침대 위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남자의 이름을 불러대는 나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게다가 그 이름은 신랑인 진수 씨의 이름도 아닌 전 남친의 이름이었던 게 화근이었다. 사회자는 얼굴색이 파랗게 질려 황급히 영상을 멈추고 수습에 나섰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상 속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는 것은 다들 눈치챈 듯 보였고 영상 속의 남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다들 알았으리라. 결혼식장에는 친구, 직장 상사, 동료, 그리고 친척들과 부모님까지 와 계시기에 상황은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기에 신랑과 나는 일단 대기실로 들어가기로 했다. 분명 그 영상 속의 남녀는 나와 전 남친인 건 맞지만 헤어진 건 이미 몇 년 전의 일이고 헤어진 후로는 한 번도 다시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대체 왜? 나와 진수 씨는 별탈 없이 연애하다 결혼에 꼴이난 케이스로 누군가의 연인을 빼앗았다거나 한 경우도 아니었기에 원망을 살 일도 없었다. 전 남친 역시 딱히 연락을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건너 듣기로는 이미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건지 감도 안 오는 상황.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진수 씨의 부모님이 굳은 표정으로 찾아오셨다. 올 게 왔구나. 하나야, 아까 그건 대체 뭐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저 골탕 먹이려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니? 뭔가 이유가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니? 전 진수 씨를 만나고부터 하늘에 맹세코 다른 남자 만난 적도 없어요. 전 진심으로 진수 씨를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한들 음성이라는 물적 증거가 있는 이상 내 입장은 아무리 봐도 불리한 게 현실. 솔직히 내가 신랑 부모라도 바람 피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지. 대체 어떻게 해야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난 하나만 믿어.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나는 끝까지 네 편이야. 진수 씨, 난 하나랑 예정대로 결혼할 거야. 날 얼마나 더 망신을 줘야 속이 풀리는 거냐?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라. 아버지 말이 맞다. 나도 이 결혼 반대다. 신랑 측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진 탓에 피로연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고 혼인신고도 못했지만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했다. 진수 씨의 완강한 태도에 진수 씨의 부모님은 사람까지 고용해서 내 뒷조사를 의뢰한 것 같았다. 미안해. 부모님도 뚜렷한 증거가 필요하신가 봐. 나야말로 미안해. 나 때문에 결혼식이 엉망이 된 데다가 진수 씨 부모님 치면도 엉망이 됐잖아. 옛날 일이라곤 하지만 내가 면목이 없어. 하지만 정말 난 진수 씨 만난 뒤로 아무도 만난 적 없어. 그거 하나는 믿어줘. 물론이지.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일을 꾸미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 한번 해보자. 나도 기왕 이렇게 된 거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옛날에 들춰내는 거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우리 결혼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난 정말 남 부끄러운 일을 하고 다닌 적은 없거든. 전 남친과 있었던 일을 대체 누가 녹음까지 해서 결혼식장에서 틀어댄 건지 솔직히 나도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범인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하나야, 범인 찾았대. 너희 어머니도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드디어 나도 누명을 벗을 수 있겠네. 나는 엄마와 함께 진수 씨의 집으로 향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은 하나 씨 어머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저희도 이해가 안 가서 몇 번이고 확인했으니 틀림없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엄마를 쳐다보았으나 어머니는 바닥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흥신소 직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집을 조사했을 때 무수한 도청계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방에도 가구에도 고등학생 때 입던 교복에까지 붙어 있었다고 한다. 이 정도로 수많은 도청계를 숨겨두었다는 것은 이 집에 사는 사람 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하나 씨의 아버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저희는 어머님이 범인이시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엄마, 아니지? 뭐라고 말 좀 해봐.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하나야, 진정해. 처음엔 네가 걱정되어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도청기를 장치한 게 전부였단다. 그런데 갑자기 네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워지더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지길 내심 바랬다. 그래서 옛날 도청한 녹음 파일을 CD에 넣어서 예식장 직원에게...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엄마 알기나 해? 엄마 때문에 나는... 하나야, 잠깐만, 내가 이야기할게. 진수 씨는 나를 멈추고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어머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랑 결혼할 겁니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저희 결혼에서 빠져주세요. 그러자 엄마는 갑자기 훌쩍대며 울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엄마와 연을 끊었다. 결혼식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었지만 나와 진수 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우리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 너희 어머니가 우리 회사까지 오셨었어. 엄마가 회사에? 대체 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결혼식에 참석했던 회사 동료가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나도 그 동료가 이야기해줘서 알았어. 뭐하러 간 거지? 엄마는 진수 씨를 스토킹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뒷문으로 나오긴 했는데 내일 찾아오시면 좀 곤란한데 어쩌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근데 지방 문제인데 경찰에 나서줄까? 하긴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렇네. 미안해, 다 끝났나 싶었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네가 걱정이지. 널 낳아주신 엄마잖아. 살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엄마의 이상 행동들에 나는 완전히 질려버린 상태였다. 결국 신혼집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저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그런 나의 기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건은 다시 터지고 말았다. 엄마는 남편의 회사에 쳐들어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는 소식이었다. 물론 아무 근거도 없었고 그런 사실도 없었으니 경찰에 체포되었다.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할 수 없이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과 이전에도 회사로 찾아왔던 일 등을 진술했다. 그러자 엄마는 이런 인간은 죽어버려야 해. 이놈은 내 딸을 빼앗아간 나쁜 놈이라고. 내 손으로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며 날뛰기 시작했다고 한다. 게다가 남편의 회사에서 경비원과 경찰이 엄마를 제압했을 때 핸드백 속에서 칼 한 자루 발견되었었던 것으로 미루어 경찰은 엄마를 살인미수의 혐의로 정식으로 기소하게 되었다. 도청의 스토킹, 결국 살인미수까지 저지르다니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한참 넘어버린 것이다.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당신 같은 건 내 엄마가 아니야. 난 이제 당신 딸도 아니니까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우리 착한 딸 하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라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엄마는 당연히 재판에 넘겨졌고 과거의 행적들까지 감안해서 기나긴 징역형이 언도되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엄마와 완전히 연을 끊기 위해 남편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정분하게 되었고 먼 곳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다. 엄마와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고 엮일 생각도 없으니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